한국이 전 세계 군사 강국들 사이에서 구세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인구 절벽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해결할 무인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적화된 무인화 기술의 탄생과 배경,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산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무인화일 것입니다. 유독 인구절벽이라는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대한민국에 있어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한데요. 무인 장비는 운용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 확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로 발달한 무인화 기술은 불안한 안보 상황의 양적 완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태역호 치장물자가 되어 제대로 관리조차 받지 못했던 구식 장비들의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일종의 드론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파괴하기 위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채 돌격하던 러시아군의 무인전차도 단순하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퇴역 장비의 무인화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또한 퇴역 조치한 노후 전투기의 드론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한 일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형 전투기 드론화에 성공할 시 항공 전력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백 대가 단지 자폭만을 위해 달려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전문가들의 경고를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기존 무인화 기술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동작만 가능하던 무인 전투기를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파일럿 수준의 기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기술진이 인간 형태로 만든 로봇 휴머노이드로 전투기 조종을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의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동 비행이 가능해 실용성 및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에서 타고 내리는 로봇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 파일럿을 인공지능으로 대체 무인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인화가 현실에서 이뤄진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파일럿의 한계를 아주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인간의 몸은 아무리 고도로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부지 이상의 중력하 속도를 견디는 게 불가능합니다. 급격한 기동으로 높아진 중력하 속도로 인해 하체에 피가 쏠리게 되면 반대로 안구 안에 피가 공급되지 않고 이는 곧 시야가 좁아지는 그레이아웃과 시야를 완전히 상실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십수초만 이어져도 파일럿은 의식을 잃고 골격 및 근육 반응이 불능 상태가 되는 지락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공지능 파일럿은 중력하 속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더구나 무인화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항상 발목을 잡는 예산 문제도 인공지능 파일럿이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 인간 파일럿은 F-16 파일럿 기준으로 최초 양성에만 약 2억 1천만 원, 이후 10년간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나는데 87억 원가량의 양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공지능 파일럿은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인간 파일럿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즉,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나는 시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보다 효율적인 전투도 가능합니다. 인간 파일럿은 연료 소비와 기체 각도, 최고 속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 연비 문제를 항상 계산하며 비행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애초에 완벽한 데이터 처리로 목표 지점까지 효율적이며 최적의 비행 궤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 국방부 내에서도 가장 최첨단의 기술만을 연구한다는 국방 고등연구계획국 통칭 다르파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알파 도그파이트 챌린지의 데이터를 보면 인간 파일럿이 로봇에 5대0으로 완패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 파일럿이 격추는커녕 단 한 차례의 유효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퍼펙트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알파 도그파이트 챌린지의 결과가 인간 파일럿의 종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은 어디까지나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고 시험 과정도 다르파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조율을 통해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가 완벽히 통제된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즉, 아직은 어디까지나 기술 실증용으로 꾸려진 시험 환경에서만 인공지능 파일럿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미래 6세대 전투기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파일럿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 파일럿은 필요합니다. 조종 기술의 실력을 떠나 인공지능의 실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직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미래의 인공지능 파일럿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무인화되고 있는 노후 전투기들입니다. 한국군의 장비를 예로 들자면 최우선 퇴역 대상인 F5 전투기나 패튼 전차와 같은 노후 무기의 휴머노이드가 탑승한다면 어느 정도 전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휴머노이드 파일럿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5년으로 아직 역사도 짧고 풍부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볼 수 없는데요. 반면 중국은 젠6, 젠7을 드론화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소련의 미그19를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인 젠6는 무려 4,500대나 양산되었고 중국 내에서만 36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었는데요. 첫 도입은 1962년에 시작된 노후 전투기지만 2010년까지 중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운용되었습니다. 중국은 젠6에서 습득한 개량 기술로 미그21의 기술 도입 생산 모델인 젠7을 개량하는 데 성공했고 이 또한 1000대 이상 양산되어 중국 공군에서만 290대 가까이 운용되었다가 최근 퇴역 수순을 밟았습니다. 즉 젠6, 젠7 두 기종만 합해도 무려 650대 이상이 퇴역 기한에 접어들었던 건데요. 아무리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이라 해도 한 번에 650대의 전술기를 퇴역시키는 건 엄청난 안보 공백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두 기종을 무인하게 조하여 자폭 드론으로 운용한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당장 젠7만 봐도 전장 14.8m, 전폭 8.3m, 전고 4.1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에 순항 속도는 시속 970km에 불과하지만 순간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최고 상승고도는 17,500m, 항속거리는 2,200km에 달하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게 왜 위험한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젠7이 페이퍼 스펙 그대로 자폭 드론으로 개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순간 사거리만 무려 2200km에 순간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육박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어차피 파일럿이 탑승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 전투기라 치장 물자 이상의 의미도 없으니 복귀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애초에 공중전을 염두에 둔 복잡한 기동도 필요 없고 수십 수백 대를 동시에 출격해 운 좋게 한두 대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도 남는 장사입니다. 일종의 현대판 가미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중국이 젠6, 젠7을 모두 무인화한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총을 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최첨단 미사일 650기가 하루아침에 등장한다면 한국이나 미국, 일본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젠6, 젠7은 레이더상 F-16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만 등의 방공망교란에도 효과적입니다. 러시아 역시 젠6, 젠7의 모태가 되는 미그19, 미그21기를 총 5,00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 대부분이 무인 드론화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테러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드론 기술이 가장 발달한 중국의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미국으로 완전히 치우쳤던 힘의 균형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전력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군의 전술기 숫자가 42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중 100기 가까이는 노후화된 F4, F5라 신뢰도가 부족하고 심지어 KF-21 양산과 함께 장기적인 퇴역 절차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수적 열세가 필연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신개념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자연어 처리 기반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쉽게 말해 전투기 조종 로봇인데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선 특수한 개량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 파일럿은 인간 파일럿과 마찬가지로 그저 콕핏에 앉으면 그 순간 조종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개량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또한 인간 파일럿이었다면 불가능할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메모리할 수 있으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정밀 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조작 매뉴얼과 비상대처 절차를 학습할 수 있어 항공기의 비행 상태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조종과 돌발 상황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카이스트가 주도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 시제기는 아무런 개조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작하는 데까지 기술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조종사 로봇은 현재 비행조종 시뮬레이터에서 항공기의 시동부터 택싱, 이착륙, 순항주기 등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항기와 전투기는 조종 난이도부터 다르기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가진 확실한 장점이 있기에 무인화 기술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과 로봇공학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휴머노이드가 탑승한 전술기 700대 보유가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